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주식 마요에서 살펴볼 종목은 동아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물론 제가 주식 마요에서 설명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좋아해야 그 기업을 조금 더 분석도 하고 좀 더 많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냥 이제 조회수 좀 높여보려고 막 하면 사실 좀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다음 제대로 된 정보를 또 제공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이제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 중에서 제가 평소에 좀 관심 있고 그다음 좋아했었던 종목들을 저는 좀 주로 좀 주식 마요에 선정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눈에 띄는 건 동아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우려감이죠. LG 근데 제가 2차전지 관련 이야기를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그 LG 엔솔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영향은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우려할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LG 엔솔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애리조나주죠. 애리조나주 쪽에 거를 이제 좀 약간 한 2조 원 정도 규모에 되는 걸 좀 이게 약간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니고 취소한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원래 같으면 한 1조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하면 2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럴 거면 좀 미루자. 왜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것들 신규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캐파는 되니까 요거는 조금 뒤로 미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뒤로 미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셀 3사들이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를 늦추고 있다. 그러면 장비 소재 업종들도 안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아까도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캐파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2025년까지 550기가 정도를 하는 건데 그 중에 11기가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약간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서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같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 오히려 이참에 1등 기업을 따라잡으려고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적인 우려감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기 말 리밸런싱 때문에 좀 빠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어쨌든 그건 불문하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이 지금 2차 전지과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아기업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동아기업은 또 실제로 이 기업에 좀 악재적인 요인이 있죠. 왜냐면 자 상반기 실적에 대한 둔화, 상반기 실적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실적 우려감이. 왜냐면 동아기업이 우리가 지금은 2차 전지 업종으로 이야기 알고 있죠. 사실 동아기업을 사면서 우리가 건자재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건자재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대부분 2차 전지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이거 때문에 사는 건데 전해액이죠. 전해액 때문에 사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동아기업의 지금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어쨌든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건자재 사업부가 맞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 상반기에 이 건자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반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공사가 많이 줄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절적으로도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정책이 좀 변화가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책 변화 때문에 또 주택 착공 같은 것들도 좀 미룬 것도 있죠. 왜냐하면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목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동아기업의 주력이 이제 목재잖아요. 목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강마루 이 아파트 마루바닥 요게 이제 어쨌든 주 수입원인데 결국에는 판가는 인상을 많이 못했어요. 판가 인상은 못했는데 원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목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고 그에 따라서 이제 목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그다음 글로벌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목재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마진이 안 좋아진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하반기에 풀립니다. 제가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TV 방송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많이 보여드리는데 목재 가격은 확실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이제 럼버 가격이죠. 그러니까 목재 가격인데 우리 흔히 말하는 합판 가격입니다. 보시면 올 초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엄청나게 1분기에 3월이 고점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최근에 쫙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작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3분기부터 4분기 3,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건자재 분야의 실적은 당연히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또 건자재 쪽에 마진이 높아진다라는 건 동아기업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묻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동아기업을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2차전지 쪽에 업황이 돌아서야 되는데, 동아기업은 2차전지 관련 쪽에서 사업부도 조금은 안 좋았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제 전해액 사업인데, 지금 대부분의 소재 업종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부분 판가를 올렸어요. 판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양극재 관련 종목, 양극재, 음극재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그러니까 분리막,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판가가 다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해액만 못 올렸어요. 전해액을 만드는데 전해액만 소재업종 중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판가를 인상을 못했던 이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해액 관련 기업들이 생각보다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아기업이 좀 절었죠. 이렇게 좀 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동아기업이 일단은 목재 가격은 판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건자재 관련 쪽은 판가를 인상을 했는데 원가가 내려가니까 호재고, 그 다음에 이 전해액 역시도 판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판가가 인상이 됐고,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판가가 인상이 된 가격으로 새롭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가격은 판가가 인상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조선업종이랑 좀 비슷한 게 수주를 이제 장기 수주를 하잖아요. 공급 자체를 예를 들어 1년 스팟으로 1년 아니면 몇 개월 이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이죠. 최소한 5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앞전에 계약을 했던 것은 판가가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기도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없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앞전에 있었던 게 좋아지려면 판가는 어차피 못 올리니까 원가가 낮아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가가. 근데 전해액의 원가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육불화 인산 리튬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LI PF6. 요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 LI PF6가 육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후성 쪽에, 우리나라는 이제 후성이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후성에서 가격 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후성이 하락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굉장히 지금 증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이 증설 효과가 좀 보입니다. 증설 효과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전해액을 생산하는 또 동아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니까 확실하게 하반기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불화 인산 리튬을 생산하는 후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러니까 P는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급량, 생산량은 또 늘어나고, 아무래도 이 규모는 매출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나쁘게는 보지 않지만, 중요한 건 어찌되었던 동아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낮춰질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동아기업의 지금 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죠. 하반기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면 주가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접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아기업은 지금 가격대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9만원 정도까지 1차 반등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지만,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봐야 되는 거, 시장 상황 또 봐야 되니까. 근데 1차적으로 9만원까지는 저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팔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신규로 2차전지 소재 업종을 사고 싶다고 하면 전 동아기업을 생각한다? 저는 사세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